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자, 파크뷰 주인 되기냐, 전세 난민 되기냐. 요즘 젊은 세대들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 MZ세대. 말 나온 김에 강앵커 파크뷰 주인 되기와 전세 난민 되기. 자, 선택해 보시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당연히 파크뷰 주인 되기인데. 그래요? 이게 어려운가요? 이미 파크뷰 주인이 아니신가 싶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청와대 용산 이전 여부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애초에 어제 결정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늦춰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1시간 넘게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르면 이번 주말 아니면 더 다음 주로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늦어지면서 찬반 양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눈에 띄는 건 이 찬성 측 입장, 용산으로 가야 되는 거 좋다. 신의 한 수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국방부에 강연차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다 가보고 제가 태어나서 봤던 뷰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전망이 너무 좋아서 저는 풍수지리를 잘 모르지만은 이런데 대통령 집무실 같은 거 있으면 정말 좋겠다. 자, 유명 건축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가 전문가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다. 그러니까 표현의 입지가 최고라는 건데 청와대 이전은 사실 건축 입장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유 교수가 신의 한 수다라고 얘기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뷰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 또 뷰 맛집 이런 표현도 많이 쓰던데 네. 뷰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실제로 한번 다시 좀 보시면 자,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방부 신청사가 저 하얀색 가운데 건물이에요. 이게 지금 만약 이 앞에는 지금 미군 부대인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환이 될 거예요. 네. 반환이 되면 여기가 이제 그린, 파크, 녹색으로 다 변신하고 그러면 정말 뷰가 좋은 말 그대로 파크뷰. 되게 좋은 입지가 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 대통령 집무실은 이전하는 목적이 지금 국민과 소통에 방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현준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꼭 뭔가 건축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뷰가 강조가 되다 보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가 마치 뷰가 좋은 곳으로 간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키워드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 난민, 이건 뭡니까? 네, 일단 갑자기 불똥을 맞은 데가 있죠. 바로 국방부입니다.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고 또 그것도 2달 안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사를 할 수 있느냐, 황당하다. 전세 난민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결국 그런 반발에 부딪혀서 청와대 이전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준비도 없이 2주 만에 나가. 만약에 저도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집주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디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 고발하지. 2달 후면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야 되는데 아직도 살집 못 구해서 다니는 전세 난민 같은 신세로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특히 지역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주민의 삶이 제약이 될 수 있다에 방점을 찍었어요.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용산과 남산 일대 고도 제한이 묶여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했을 경우 이 일대는 5층 이상 건축이 힘들고 또 한강변에 50층까지 이런 재건축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 집무실을 이전한다면서 자, 용산 주민과의 공청회라도 한 번이라도 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소통을 위해서 집무실을 옮긴다고 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의 소통은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용산 주민들과의 소통도 좀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네요. 어쨌든 당선인 측은 청사 이전한다는 원칙이 공약이다 보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그러니까 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입장은 확고한 입장입니다. 결국 남은 거는 시기와 이제 장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자, 말 나온 김에 공약 자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광화문 집무실 이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그 장면 보겠습니다. 지금 경호 문제라든가 외빈 접견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네. 당장 인수위 때 준비를 해가지고 임기 첫날부터 가서 근무를 하고.
자, 충분히 검토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당시 이제 민주당이나 다른 후보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검토를 했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폐기를 했던 사안이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우려가 당시 나왔는데 충분히 검토했다. 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용산이 거론되지도 않았던 상황인데 자, 이제 와가지고는 지금 광화문은 뒤로 밀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도 보신 것처럼 주변에서는 이게 혹시 뭐 바뀐 게 아니냐, 결국에는 공약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 된다라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난 건데 윤석열 캠프에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약을 냈다는 건 뭐냐면 이미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검토를 안 한 거죠.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정리해보면 대선 기간 동안 광화문으로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재검토하라는 목소리 많았는데 그때는 뭐 확실히 재검토했다라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검토해보니까 힘들다라는 건데 사실상 공약 변경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피할 수 없는 거죠. 공약 이행이냐 아니면 공약 번복이냐 뭐 결국 이제 이 논란이 또 나오는 건데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곤혹스러운 기류가 감지가 됐습니다. 자,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광화문 이전 약속 번복 아니냐라는 어떤 기자의 질문에 자, 세부 조정을 들어가다가 보니까 생각의 영역이 넓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참고로 저는 오늘 이 브리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오늘 김은혜 대변인이 봄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인상적인 대답입니다. 앞으로 이제 뭔가 번복을 했냐라고 물어볼 때 생각의 영역이 반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보신 것처럼 국방부로 가면 국민소통이라는 취지가 무색되는 거 아니냐. 애초에 취지가 그랬더니 대통령 집무 건물에 기자실을 둘 것이다. 자, 소통에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춘추관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기자실을 여민관에 넣어버리면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청와대를 나오지 않아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죠. 광화문 이전과는. 네, 알겠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봄꽃이 지기 전에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 재확인했습니다. 속도보다는 어쨌든 소통이 더 중요해 보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